오늘은 공부머리를 키우는데 의외로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공부머리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공부할 수 있는 지능이랄까요?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능력들 이야기하는데요. 초등학생들에게는 이 공부머리를 키워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초등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대략 10년 정도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대학교 석박사 하면은 결국에는 20년까지 공부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긴 시간을 긴 관점에서 보면 초등 공부는 완전 다른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입시를 앞두고 점수를 받으려고 답 하나 안 틀리게 아둥바둥하고 잠도 줄이고 달달 외우고 이런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생은 아무리 짧아도 10년 정도의 기간이 남았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공부머리죠. 공부를 시키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무작정 많이 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힘, 고학년이 되어도 중학생이 되어도 고등학생이 되어도 잘할 수 있도록 학교 수업, 학원 수업, 인강, 또 혼자 하는 홍공 이런 것 하면서 여기서 만나게 될 수많은 지식들, 이 지식들을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는 힘 길러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합을 나가서 당장 막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요. 진짜 시합은 고등학교 때 벌어지니까 지금은 뭘 해야 할까요? 그때 이길 수 있도록 어떤 저력, 체력, 힘을 길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힘을 공부머리를 기르지 않고 지금부터 경쟁만 생각하면서 전력 질주하면요. 이런 아이들은 오래 못 갑니다. 근본이 없거든요. 기초가 안 된 아이들, 기초 기본이 없는 아이들은 한계가 너무 빨리 와요. 고등학교 안 가서 한계를 만납니다. 근데 그 한계가 중학교도 아니고 초등 고학년 때 맞기도 해요. 그런 아이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저학년, 중학년 때 공부 좀 한다, 똘똘하다 하는 아이들이 주저앉는 모습이요.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근본적인 공부머리가 없는 상태에서 자기 그릇을 넘는 학습을 한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오버트레이닝이 되고 이런 것들이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공부당뇨병이라고도 했잖아요. 오래 가려면 천천히 바닥을 다져야 합니다. 요즘 아파트 부실이 심각하잖아요. 비 오는데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하니까 물반 콘크리트 반이죠. 철근도 다 빼먹고 철근 10개 넣어야 되는데 2개, 3개 아예 안 넣고 그러니 안 무너지면 이상한 거죠. 아이들 공부도 똑같습니다. 빨리빨리 진도 뺀다고 나가면 기초가 너무 없어서 학습을 못해요. 그래서 공부머리를 길러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공부머리를 어떻게 길러줘야 할까요? 이건 단순히 공부를 많이 하는 것과 달라요. 공부머리를 길러주는 공부는 하나를 배우더라도 깊이 있게 제대로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식을 깊이 제대로 학습하는 경험을 어릴 때부터 한 아이들은요, 수업을 듣든 독서를 하든 교과서를 공부하든 그 깊이가 다른 법입니다. 그렇게 지식을 제대로 깊이 이해하면 그것들이 몸과 마음으로 쑥쑥 박혀요. 그렇게 박혀야 사라지지 않고요. 또 그렇게 깊이 이해한 경험이 새로운 공부를 할 때도 제대로 이해하게 도와줍니다. 이게 철근 10개 박아야 되는데 철근 오히려 15개씩 박는 공부예요.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오늘 제가 추천드리고자 하는 거 있는데요.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바로 속담입니다. 속담 그래 중요하지. 그런데 속담이 공부머리를 키워준다고? 너무 과장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속담이 공부머리를 키워주는 것은 아니고요. 속담을 특정한 방식으로 학습하면 공부머리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속담을 배우는 방식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공부머리를 키우는 방식으로 속담을 공부하기 위해서는요, 속담의 비유적 표현을 이해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속담은 모두 비유죠. 예를 들어서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 이런 속담 있잖아요. 이 속담의 뜻이 작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는 행동을 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빈대 잡으려고는 작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라는 뜻이고 초가삼간 태운다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는 행동을 한다 이런 뜻이 되죠. 속담은 이처럼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는데 속담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 그리고 속담을 통해서 공부머리까지 키우려면 이런 비유적 표현을 분석하면서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유를 이해한 아이들은요, 공부가 아주 쉬워집니다. 비유적 표현하면 뭐 국어 시간에 잠깐 배우는 어떤 그냥 표현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비유를 이해한다는 것은 어떤 지식을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는 거예요. 비유적 표현을 이해하면 학습 능력이 커지는 거죠. 왜 비유적 표현이 공부머리를 엄청나게 키워줄 수 있는 보물창고냐 하면요,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뭔가 배울 때 항상요, 예외 없이 늘 비유와 비슷한 방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새로 배울 내용이 있으면 그것과 관련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견주어서 대어보면서 파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배우는 내용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과 어떤 점에서 비슷하고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살펴보면서 배우게 돼요. 어떤 내용을 배우더라도요. 그래서 속담을 통해서 비유적 표현을 공부하고 나면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새로운 것 사이의 관련성, 이 연결성을 이해하는 힘이 커집니다. 속담의 겉으로 드러난 뜻과 그 속에 숨겨진 뜻들이 어떤 식으로 무엇을 어떻게 비유하는가를 이해하게 되죠. 이것이 학교에서 수학, 사회, 과학 이런 교과를 배울 때 새로운 지식이 딱 나왔을 때 저것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지식을 연결하는 방법을 안다라는 거죠. 비유를 통해서 이해하고 상상하는 힘이 강한 아이들은요, 수업을 들었을 때, 저것은 대략 어떤 것일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꺼내서 이것을 빗대어 보면서 이해하는 힘이 굉장히 강한 거고요. 비유적으로 이해하는 힘이 약한 아이들은 저것을 어디다가 가져와서 어떻게 연결해서 이해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자꾸 외우려고 하는 거죠. 비유를 바탕으로 속담을 공부해온 아이들은 어떻게든 자기가 알고 있는 뭔가 유사하고 비슷하고 비유할 수 있는 상황을 통해서 그 지식을 이해해내고요. 이해라는 것도 그렇고 창작이라는 것도 그렇고 사실 모든 것이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이것을 변화시켜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유를 이해하는 것, 비유에 대해서 학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비유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것 바로 속담입니다. 속담은요, 완전히 비유의 덩어리예요. 속담은 복잡한 상황을 상징적인 어떤 한마디로 비유해서 그 상황을 설명하죠. 그래서 속담을 잘 아는 아이들은 비유를 잘 이해하는데요. 애초에 비유를 분석적으로 보면서 속담을 공부한다면 정말 공부머리가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정말 아쉽게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속담 교육은 이런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유적 표현을 제대로 이해하게 하는 교재가 없거든요. 그냥 단순히 웃긴 만화나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가볍게 접근하게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이런 속담이 있구나 정도는 알지만 속담의 숨은 뜻, 진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비유적으로 생각하는 힘도 길러지지 않는 거죠.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냥 속담책을 보고 이렇게 낄낄대는 아이들한테 다시 물어보면 모릅니다. 비유도 당연히 모르고 속담의 뜻도 그냥 잘 몰라요. 그냥 만화가 웃겨서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속담을 이해하는 효과도 떨어지고 비유를 이해하는 그런 효과도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우리 부모님이 직접 하기는 힘드시고 그렇잖아요. 제가 그래서 속담 교재를 직접 하나 썼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속담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요. 특히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도록 해서 공부머리까지 키워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책 제목은요, 콩나물쌤과 함께하는 문해력 속담왕인데요. 책의 제목과 표지까지 여러분들이 모두 선정해 주셨는데요. 투표해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문해력 속담왕, 제목만 봐도 너무 재밌어 보이지 않나요? 각 속담의 처음은 재미있는 만화로 시작해서 아이들의 관심을 끌어오고요. 그 다음에 속담의 각 부분을 분석적으로 살펴보면서 그 숨은 뜻, 의미, 비유를 이해하도록 구성했습니다. 또 속담에 관한 설명글을 통해서 속담을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속담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 제시하고 또 스스로 생각하도록 해서
속담의 의미를 알고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또 진짜 재미있는 것 있는데요. 바로 관련된 외국 속담을 함께 배워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이 속담과 관련하여서는요. 수단의 속담, 신발을 신으면 가시가 두렵지 않다라는 속담을 소개합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위기 상황에서 침착하게 행동할 것을 강조하잖아요. 이 수단 속담은 미리미리 준비하면 걱정을 덜고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유사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외국 속담을 함께 배우면 배경 지식이 굉장히 넓어지면서 이 속담 속에 담긴 지혜도 많이 배울 수 있겠죠? 또 마지막으로는 속담을 바꿔서 나만의 속담을 만들어 보는 굉장히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활동까지. 문해력 속담왕은 글을 읽을 수 있는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한번 해볼 수 있겠고요. 정말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썼거든요. 제가 기존의 한자 교재가 너무 아쉬워서 한자어 수업을 썼잖아요. 제가 속담 교재도 사용하면서 좀 아쉬움이 많아서 그러면 이 기회에 내가 정말 좋은 속담 교재 하나 써보자 라고 하면서 정말 많은 노력을 들여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 속담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공부머리까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문해력 속담왕 구매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꼭 구매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클래스 101에 초등 문해력 끝장내기라는 강의도 오픈한 거 알고 계신가요? 밑에 고정 댓글에서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할인 많이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 기회에 그 강의까지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 아이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대한민국 모든 부모님, 저 콩나물쌤이 응원합니다.